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책은 메타버스 새로운 기회, 디지털 지구, 경제와 투자의 기준이 바뀐다입니다. 이 책은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메타버스, 디지털 지구, 뛰는 것들의 세상의 파트 6, 파트 7에 해당되는 내용을 보다 더 집중해서 설명해 둔 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자가 2명입니다. 물론 김상균 교수가 함께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투자자로 유명하신 벵골 호랑이 신병원 님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분은 다호홀딩스 대표이사면서 하나금융투자, 삼성동 금융센터, 사이다경제 해외 주식 토크, 온오프라인 클래스 운영, 글로벌 금융투자 블로그 벵골 호랑이의 해외 주식 토크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 책은 제가 프롤로그 대신에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마치 시간별 시나리오처럼 풀어쓴 맨 첫 번째 챕터 2030 메타버스에 살다 3편을 전편을 다 소개해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7시에서 10시. 오늘은 조기축구 모임이 있는 날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조기축구 모임에 나가는 이들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컴퓨터로 하는 축구 게임보다 조기축구 모임이 훨씬 재미있다고 생각한다. 직접 몸을 움직이니 몸매도 체력도 좋아지는 느낌이 든다. 오늘은 늦지 않겠다는 각오로 아침 일찍 축구장으로 출발했다.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음에도 미리 온 멤버들이 제법 많다. 그들은 벌써 몸을 풀고 있다. 몸을 풀고 있는 멤버들이 볼록하게 나온 배를 보며 조기 축구가 몸매와 별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할 때쯤 멤버들이 전부 도착했다. 그렇게 모인 우리는 곧장 라이트 고글을 쓰고 전원을 켰다. 그 순간 사람들의 모습이 바뀌기 시작한다. 나를 축구에 끌어들인 베풀뜨기 선배의 모습은 왕년에 빼어난 축구 실력과 외모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은 데이비드 베컴으로 변했다. 내 옆에 키가 작은 친구는 명문 축구 클럽 바르셀로나의 레전드 리오넬 메시의 모습을 하고 있다. 고글을 쓰고 살펴본 내 몸도 늘씬하고 탄탄한 모습이다. 남들의 눈에는 아마 한국의 축구 전설 손흥민의 모습으로 보일 것이다. 그렇게 우리만의 A매치가 시작됐다. 조기 축구 메시의 투박한 드리블에 이은 패스, 공을 받은 우리 동네 손흥민은 진짜 손흥민과 다르게 왼발 슈팅이 엉망이다. 그래도 자신이 좋아하는 축구 스타의 모습을 하고 즐기는 조기 축구는 항상 새롭다. 증강현실 메타버스는 늘 우리에게 신기한 일상을 선물한다. 오전 10시에서 12시. 조기 축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마치고 서재로 향했다. 나는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다. 오늘은 10시부터 2시간 동안 학부 수업이 있다. 나는 시간에 맞춰 미리 디자인해둔 가상 강의실에 학생들을 초대했다. 학생들은 도착하자마자 새롭게 꾸민 강의실을 보고 깜짝 놀라는 모습이다. 미리 벌어두었던 메타버스 코인으로 공간과 소품을 구매해서 강의실을 꾸며놓은 보람을 느낀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수업 시간 내내 떠들 것 같아서 학생들을 진정시킨 후 그들의 머리 위로 시선을 돌렸다. 학생들의 머리 위에는 상태창이 떠 있다. 상태창에는 과제를 했는지, 수업자를 미리 읽고 왔는지, 출석을 잘하고 있는지 등 다양한 강의 관련 정보들이 담겨 있다. 강의실이 조용해지자 나는 메타버스에서 하이테크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시작했다. 간단한 강의가 끝나고 우리는 하이테크 기업의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고객들에게 어떤 경험을 줄 것인가를 주제로 팀별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나는 강의실을 스타벅스 카페 형태로 바꿨다. 금세 학생들은 335 테이블에 모여 열띤 토론을 벌인다. 1시간가량 진행된 토론이 끝나고 나는 다시 가상 강의실의 환경을 바꿨다. 이번에는 애플 플래그십 스토어를 복제한 새로운 가상 강의실에서 학생들이 벌인 토론 내용에 관해 피드백을 진행했다. 놀이터, 카페,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가는 수업. 가상세계 메타버스가 없었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다. 학생들을 보내고 수업의 핵심 클립 몇 개를 메타버스에서 공개 대학을 운영하는 기업이 활용할 수 있게 허용해 주는 것을 끝으로 오전 수업을 마쳤다. 물론 이만 메타버스 코인은 덤이다. 난 12시에서 오후 1시. 오후 1시에 후배와 조금 늦은 점심 약속이 있어 수업이 끝나자마자 집을 나섰다. 집 앞에는 오전에 미리 불러둔 자율주행 차량이 대기 중이다. 자율주행 차량에 탑승하자 인공지능 버추얼 빙 비서인 앤디가 내게 인사를 건넨다.
앤디는 내게 목적지까지 대략 40분 정도 걸린다고 말하며 잠시 쉴 곳을 권한다. 의자를 들어 젖히고 편안한 자세를 취하자 차량의 내부가 눈에 들어온다. 자율주행 차량의 내부는 모두 인터랙티브 디스플레이로 가득 차 있다. 앞뒤 좌우로 자리한 디스플레이에는 파도가 철썩이는 에메랄드빛 바다가 보이고 천장에는 얼핏 보기에도 따뜻해 보이는 햇빛과 광활한 하늘이 보인다.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때 앤디가 내게 말을 건다. 상균, 새로 개봉한 영화 조스 볼래요? 그러겠다고 대답하자 앤디가 다시 묻는다. 원래 러닝타임 80분인데 40분에 맞춰서 보여줄까요? 앤디는 내가 지루할 만한 부분 내러션으로 대처하고 좋아할 만한 액션 장면 위주로 영화를 틀어준다. 영화를 보며 앤디와 함께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약속 장소에 도착한다. 이렇게 앤디와 소통하다 보면 앤디가 메타버스 속 인공지능 캐릭터 버추얼 빙이 아닌 진짜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 오후 1시에서 2시. 식당에 도착하니 후배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다. 잠시 인사를 나누는데 어느새 종업원이 옆으로 다가온다. 어떤 메뉴를 먹어야 할지 고민하는 찰나 종업원이 내게 말을 건다. 조스 영화를 보시면서 라우라우 요리에 흥미를 보이셨던 것 같은데 라우라우로 준비해 드릴까요? 이내 후배의 시선이 내게 향한다. 오는 길에 로그 기록을 공유하면서 영화 봤냐는 눈빛이다. 생각해보니 조스를 시청할 때 메타버스 코인으로 콘텐츠를 구매하지 않았다. 코인을 아끼자는 생각에 내 로그 기록을 공유하는 옵션으로 영화를 봤다. 이렇게 라이프 로깅 메타버스에서는 내가 원한다면 보고, 듣고, 만나고, 느끼는 모든 정보를 자동으로 기록할 수 있다. 처음 맛본 라우라우는 생각보다 맛있었다. 식사를 마친 후 후배가 선배들에게 새로운 음식을 접했으니 자기가 셔츠를 한 벌 선물해 주고 싶다고 했다. 오늘이 내 생일인 것도 있지만 왠지 영화 볼 메타코인도 없냐는 짠한 눈빛이 살짝 마음에 걸린다. 물론 아니겠지만 말이다. 아닌가? 오후 2시에서 3시 반. 후배와 함께 위층에 있는 쇼핑몰로 향했다. 후배와는 나와 달리 패션 감각이 뛰어나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 어울릴 만한 셔츠를 골라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후배는 내게 우리 집 드레스룸에 접속해도 괜찮느냐고 묻는다. 드레스룸에 접속할 수 있는 코드를 건네주고 각자 라이트곡을 쓰자 우리가 있던 옷 가게의 새로운 환경이 펼쳐진다. 후배는 라이트곡에 나타난 내 옷장을 보며 나에게 잔소리했다. 상균 선배, 옷장이 이게 뭐예요? 무슨 장례식만 다녀요? 웃음이 터져 나온다. 틀린 말은 아니다. 내 옷장에는 온통 검은 옷밖에 없다. 후배는 예쁜 옷이 없다고 계속 볼멘 소리를 하며 옷장을 뒤지기 시작했다. 이윽고 후배는 내 드레스룸에 쓴 찾기 힘든 검은색이 아닌 바지와 니트를 집어왔다. 바지와 니트를 내게 입히고 다시 옷가게 인벤토리에 접속했다. 후배는 핑크색 셔츠와 파란색 셔츠 두 가지를 가져와 내게 대보며 고민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결정을 내리곤 핑크색 셔츠를 내 옷장에 있던 바지와 니트에 조합했다. 그러자 라이트 고글을 쓴 내 앞에 거울처럼 화면이 나타났다. 화면 속에 나는 아침에 입고 온 검은색 슈트가 아니라 드레스룸에서 가져온 바지와 니트에 후배가 고른 핑크시 셔츠를 입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역시 눈썰미 좋은 후배에게 맡기길 잘했다고 생각하며 화면에 비친 내 모습을 이리저리 둘러봤다. 후배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셔츠를 구매했고 우리는 가게를 나왔다. 만족스러운 쇼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자율주행 차량 안에서 아내에게 새 옷을 자랑했다. 아내는 라이트 고글을 쓴 채 내 드레스룸에 있는 옷과 오늘 선물 받은 핑크색 셔츠를 이리저리 맞춰보기 시작했다. 잠시 후 우리만의 패션쇼가 끝내고 아내는 내게 잘 코디해서 입으면 새 사람이 될 것 같다며 웃었다. 나는 머쓱하게 머리를 긁으며 지금 내가 헌 사람이냐고 농담을 건네며 통화를 종료했다. 오후 3시 반에서 5시 반.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나는 소파를 향해 달려갔다. 소파에 앉아 라이트 고글을 쓰고 구매한 포지션 티켓을 사용했다. 오늘은 한국과 독일의 국가대표 축구 경기가 있는 날이다. 포지션 티켓을 구매하고 라이트 고글을 쓰면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의 시점에서 경기를 즐길 수 있다. 선수가 보는 시야가 눈앞에 펼쳐지고 그가 듣는 소리가 내 귀에 생생하게 들린다. 오늘 내가 구매한 포지션은 골키퍼다. 평소 같았으면 스트라이커나 미드필더 포지션 티켓을 구매했겠지만 오늘은 조기축구 선배의 조언대로 골키퍼 포지션 티켓을 구매했다. 선배는 골키퍼 포지션의 시야가 경기 전체를 볼 수 있어서 더 흥미롭다고 했다. 기대감에 부풀어 발을 동동 구르는 와중에 애국가가 울려 펴지며 경기가 시작됐다. 오후 5시 반에서 7시. 선배의 조언이 맞았다.
처음 접한 골키퍼 포지션은 굉장히 흥미로웠다. 한국과 독일의 친선 경기가 끝나고 흥분이 가라앉자 배가 고프기 시작했다. 오늘 저녁 당번은 나다. 흥분을 가라앉히면서 부엌으로 향했다. 뭘 먹을까 고민하며 유튜브에 접속했다. 유튜브의 유명한 요리사가 오늘의 요리로 프랑스 요리 레시피를 올렸다. 나는 메타버스 코인 10개를 지불하고 구글의 레시피를 다운로드받아 요리를 시작했다. 구글을 머리에 쓰자 내가 보는 시야 위로 다양한 AR 정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냉장고 어느 칸에서 어떤 재료를 꺼내면 될지, 재료를 어떻게 손질해야 할지, 언제 재료를 냄비에 넣어야 할지 등의 조리 정보가 현실 위에 오버레이 됐다. 왁! 한창 요리에 집중하고 있었을 때 갑자기 누가 나를 놀라게 했다. 깜짝 놀란 나는 들고 있던 요리도구를 떨어뜨리며 옆을 쳐다봤다. 그곳에는 작은 딸의 아바타가 배시시 웃고 있다. 작은 딸은 지금 호주에서 살고 있다. 가끔 이렇게 아바타의 모습으로 불쑥 나타나 나를 놀라게 하곤 한다. 잠시 후 큰딸의 아바타도 나타났다. 큰딸은 작은 딸은 안중에도 없는 듯 지나쳐 내가 만든 요리 앞에 선다. 그러더니 입맛을 다시면서 오늘 저녁 우리 집에 들릴 예정이니 요리 좀 남겨달라고 말한다. 오후 7시에서 9시. 저녁 식사 후 아내와 이사갈 집을 찾아보기로 했다. 거울세계 메타버스를 통해 가평지역 단독주택을 둘러봤다. 예전이었으면 직접 가서 집을 봐야 했겠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거울세계 메타버스에서는 집에 앉아서도 세계 곳곳을 다 확인할 수 있다. 고글을 끼고 몇 시간 동안 이사갈 집을 찾아봤지만 마음이 확 끌리는 집이 없다. 아내와 의견을 나누며 집을 보다가 갑자기 예전에 사뒀던 땅이 생각났다. 그곳에 주소를 찍고 주변이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하고 있을 무렵 건축사 버추얼빙이 우리에게 말을 걸었다. 이번에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서 설계 비용을 무려 50%나 할인해 준다고 한다. 그 말에 혹한 나는 우리 땅에 가능한 설계도를 의뢰했다. 그러자 홀로그램 속 땅 위에 건물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몇 가지 홀로그램 설계도를 확인하자 건축사 버추얼빙은 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친절하고 자세하게 알려주기 시작했다. 아내하고만 은혼하기 애매해서 두 딸 아이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딸의 아바타가 모습을 드러냈다. 작은 딸의 아바타는 하늘 위로 올라가 전체적인 조망과 주변 경관에 어울리도록 이것저것 디자인을 지시하기 시작했다. 건축사 버추얼빙이 작은 딸이 말하는 대로 설계도를 변경하기 시작했다. 큰딸까지 디자인에 참여하자 버추얼빙의 손길은 더욱 다급해졌다. 마침내 만족할 만한 설계도가 나오자 두 딸의 아바타는 활짝 웃으며 모습을 감추었다. 저녁 9시에서 11시. 정신없이 설계도를 살피던 나는 9시에 중요한 약속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헐레벌떡 움직이기 시작했다. 오늘은 재작년 사고로 죽은 친구 제오의 기일이다. 제오의 가족들은 그가 생전에 사용했던 메타버스 기억을 카일룸 서비스에 보냈다. 카일룸은 죽은 이의 삶에 담긴 흔적을 인공지능으로 재구성해서 유가족에게 보여주는 서비스다. 나는 라이트 고글을 벗지 않고 제오의 집으로 바로 이동했다. 고인이 된 친구의 집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재수씨, 두 아이, 친구들 6명 정도가 마당에 모닥불을 켜고 둘러앉았다. 잠시 후 주차한 소리가 들리고 검은색 차에서 제오가 내렸다. 그는 생전과 똑같은 호탕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에게 말을 건넨다. 하하하, 죽은 사람을 뭐 그리 보고 싶다고 이렇게 불러냈어. 그 다음 모습이다. 제오는 너스레를 떨며 밝은 미소와 함께 우리 곁에 앉는다. 제오가 떠난 지 2년 만의 재회다. 보자마자 반갑게 수다를 떨고 싶었지만 일단 가족들에게 양보했다. 재수 씨는 눈물을 글썽이면서도 별다른 말을 꺼내지 못했다. 오직 어린 두 아이는 오랜만에 보는 아빠가 반가워서 끝없는 질문을 쏟아낸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 친구들의 차례가 됐다. 그는 우리를 보자마자 쉴 새 없이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상규나 너도 바이크는 절대 타지 마라. 내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태승아 너 운동 좀 해라. 그렇게 살찌면 못 써. 그의 잔소리는 끊기질 않는다.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귀찮게만 했던 짓궂은 잔소리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정겨운지 모르겠다. 이내 장내는 웃음꽃으로 물들었다. 아저씨들은 어느새 소년이었을 때로 돌아가 서로에게 장난을 치며 웃고 있다. 아이들은 그런 모습이 좋으니 아빠에게 매달려 천진난만하게 장난을 친다. 이내 시간이 지나고 제오가 장난스레 웃으며 말했다. 내년에 또 보든가 하자고. 마지막까지 그다웠다. 카일룸 서비스는 1년에 하루만 받을 수 있게 규제하고 있다.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의 삶, 그 경계를 명확히 하고 현실을 살아가도록 하자는 사회적 합의다. 내년을 기약하며 우리는 그의 집에서 나왔다. 밤 11시에서 12시. 이내 씁쓸한 마음이 들었다. 마음 같아서는 맥주는 한두 캔 비우고 잠자리에 들고 싶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일정이 남았다. 해외에서 들어온 컨설팅 요청이다. 아무리 메타버스가 발달해도 시간은 어쩔 수 없나 보다. 의뢰자가 요청한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 시간에 일해야 한다. 이번 컨설팅은 디즈니 월드에서 온 요청인데 디즈니 월드는 여러 개의 어트랙션을 대폭 교체 중이었다. 실제 공간과 가상세계를 혼합해서 사람들에게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다. 그 중에서 고객 경험에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를 반영하기 위해 나를 초청했다고 한다. 유럽 쪽에서 들어온 컨설턴트들과 함께 고객의 몰입감을 높일 수 있는 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주고 일을 마무리했다. 열정적인 그들의 모습에 내년 휴가 시즌 여행지 후배에도 올랜도 디즈니 월드를 올려도 괜찮겠다고 생각을 하며 고글을 벗었다. 밤 12시 맥주를 한 캔 마시며 오늘 하루를 돌아본다. 이내 제호 생각이 나서 맥주가 더 씁쓸하게 느껴진다. 자야겠다고는 생각하곤 침실 환경을 제호와 같이 다니던 캠핑장으로 바꾸고 잠자리에 든다. 아무것도 없이 가방 하나만 메고 가도 좋았던 그때가 생각난다. 그립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본 이야기는 2030년 메타버스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입니다. 소설을 보면 증강현실, 거울세계, AR, 라이프 로깅 등 다양한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마치 SF 소설에 나오는 비현실적인 이야기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분명히 머지않은 미래에 다가올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메타버스가 발전하고 산업지형이 바뀌고 세상을 주도하는 기술과 기업들이 바뀔 것입니다. 나오는 관계없는 이야기로 치부해버리거나 아직은 멀다고 생각하면 어느 순간 도태될 수도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기술력의 발전은 사람들의 인식보다 빠르고 사람들이 기술을 자신의 삶에 받아들이는 속도도 무척 빠릅니다. 그만큼 세상은 무서운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혁신과 변화가 있으면 필연적으로 낙오하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제 세상은 미래를 잊고 대비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때 뒤처지는 자로 나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지구를 대비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메타버스란 무엇인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며 어떤 기술과 기업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지구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이 앞 챕터를 이 책의 프롤로그를 대신해서 전문을 다 읽어드렸습니다. 앞으로 다룰 내용은 주로 이 메타버스 기술이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될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고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좀 더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